곳곳의 기후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오늘 어제에 이어서 장마철 특집 두 번째 편이죠. 네, 어제는 우리 발밑에 있는 빗물 하수관 네. 예, 막혀 있지 않게 제대로만 확인해보자. 뚫어줘도 확실하다라는 네. 걸 했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것들 보도블럭이요? 보도블록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투수블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최경영 선생님 우리 프로그램 그렇죠. 나와서 제일 먼저 맞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예, 기후 대응에 있어서 전 세계 기후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화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네. 물 빠짐이 되는 블록으로 블록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불투수 면적이 너무 많다. 네. 도시 대도심에 그러니까 장마철 앞두고 비는 계속 더 큰 강도로 쏟아지는데 이걸 흡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옆으로 흐르다 보면은 거대한 도심 홍수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불투수 면적이 50%가 넘는다 그래요. 대부분의 도시 다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면은 불투수 면적이 높으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다 막혀 있으니까 물이 지하로 안 들어가겠죠. 스며들지 못하고. 그 대신 지하수는 계속 빠져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지하철 공사하거나 또는 무슨 관을 매설하거나 건물 지어도 땅 건물 파니까. 하면 그러면서 예. 지하수는 계속 빠져나오고 빗물은 땅 속으로 안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생기는 게 싱크홀이라는 거예요. 싱크홀이 그래서 생기는구나. 그 기본 원리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도 투수블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만 투수블록, 현장에 갔더니 불투수블록이더라. 으이? 그게 뭘까요? 이게 투수블록을 약간 좀 그 비용이 드니까 네네. 요걸 좀 많이 쓰게 하려고 환경부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네. 뭐냐면 투수성 포장을 하게 되면 생태 면적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생태 면적률. 정부가 공인하는 일정 투수 능력 이상의 블록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해당 면적의 30%를 녹지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공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투수인지 불투수인지 또는 투수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난 좋은 건지 1급인지 2급인지 아닌지 육안으로는 구분이 어렵다.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바꿔야겠네요, 디자인을. 그래서 현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투수 블록을 했어요. 해가지고 준공 허브를 받고 인센티브 받고 나서. 근데 이제 잘 가보기도 힘들고 가서도 육안이 힘드니까. 근데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불투수다. 불투수거나 또는 성능이 신고한 것보다 떨어지는 거더라. 아이고. 심지어 LH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이 돼서 아니 LH는 공기업인데 그런 2022년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그 당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LH와 한국물순환협회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 3A26B1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609의 투수블록을 사용했다라고 신고는 돼 있는데 현장 검증해 보니 투수 능력은 물론 KS 기준에도 미달돼서 다 재시공을 했다. 평택 고덕 A 땡땡지구 설계에 반영된 투수 블록과 전혀 다른 제품이 시공돼서 재시공 명령했다. 아이고. 인천 검단 도시 시설물 규격 미달돼서 재시공했다. 부산 장안 2단계 투수 1등급으로 수의 계약했으나 현장 검증해보니 불합격 철거 지시를 했다. 아니 LH에서 이 정도면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말할 게 없는 거죠. 아이고. 이때가 2022년이거든요. 2022년. 지금은 2025년이고 3년 지났죠. 지금은 나아졌을까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느 토목 전문가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여전히 서류와 현실은 다릅니다. 이건 좀 문제가 크네요. 투수 포장을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용지물 투수 블록이 수두룩하다. 이유는 투수 성능 저하가 명백한 하자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제 지금 하자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는 이 투수 블록 같은 경우도 보도 블록이기 때문에 하자 보증 기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자가 무료로 이걸 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인데 문제는 2년도 되지 않아서 투수 기능을 잃고 일반 불투수 면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설령 또 2년을 꽉 채우다 할지라도 2년 지난 뒤에 또 투수 기능을 잃는 그런 투수 블록도 많다. 아파트 수명이 평균 50년인데 네. 그럼 나머지 48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하자 점검이 필요한데 잘 안 된다는 거. 네. 하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시공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수 성능의 하자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한다. 모호하게. 그래서 아예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지 않다. 이거는 위험한데요. 그래서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제도도 있어요. 주민참여감독제. 3천만 원 이하의 보도블록 공사에는 주민이 참여해서 감독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언제 직접 이제 눈으로 봐도 외관으로 구분이 힘든 투수블록의 성능을 어떻게 직접 검사할 거냐. 이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대안은 투수 포장의 품질 관리는 더 엄격해져야 된다. 네. 또 생태 면적률 가산을 인정받은 그런 투수 포장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상의 건지 현장인 건지 최소 2년간 철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고 네. 미달되면 바로 재시공하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그런 조치가 현실화돼야 시공하는 업체들에서 되도록이면 품질 좋고 정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투수 블록으로 블록을. 제대로 시공을 한다. 이 뭔가 인센티브 제도가 확실하면은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아파트 이 기한이 50년인데 50년. 투수 블럭이 2년도 못 간다면 정말 불합리한 거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또한 제도화가 돼야 이 업계 같은 경우도 고품질, 고성능 그런 자재 생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비가 언제 어디서 많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면 아파트도 투수블럭 사용한 아파트들이 더 가치가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정부에서 일단 이미 있는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 요게 1번이고 거기에 틈새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어쨌든 장마철 앞두고 이 투수블럭은 투수블럭이에요라고 서류만 보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